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혹시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했던 거짓말은 무엇이었고 왜 했었나요? 그럼 기억나는 것 중 제일 큰 거짓말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거였나요? 제가 이토록 여러분들께 거짓말에 대해 궁금한 이유는 저는 살면서 인생을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인해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는 거슬러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이모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저희 엄마는 이모랑 무려 13살이라는 꽤 큰 나이 차이가 났어요. 외동딸에서 맞이가 된 엄마는 그래도 어린 동생이 귀여워 어릴 때부터 꽤나 살뜰하게 챙겼다고 해요. 엄마와 이모의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산에서 약초 캐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산으로 약초를 하러 가셨는데 해질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결국 동네 어르신께 부탁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서 온 동네 주민들이 산으로 부모님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랜 수색 끝에 발견한 두 분은 결국 살아서 만날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며칠 전 심한 폭우가 내려 미끄러운 산행길에 한 분이 발이 미끌려 떨어지려 하셨고 다른 분은 그것을 도우려다 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다더군요. 언니,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 왜 안 와? 엄마랑 아빠는 아주 멀리 가셔서 한동안 못 오실 거야. 멀리? 왜 멀리 가셨어? 응, 멀리 있는 산에 좋은 약초가 있다고 해서 가셨대. 약초 많이 캐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좋아하는 사탕 많이 사오신다고. 백밤만 자면서 기다리래. 백밤? 백밤이 얼만큼인데? 많이야, 아주 많이. 네가 언니만큼 키가 커질 쯤? 그렇게나 오래. 언니, 우리가 엄마 아빠 보러 가면 안 돼?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 그때 나이가 이모가 5살, 엄마가 18살이었다고 해요. 아직 엄마도 한참 어린 나이인데 더 어린 동생 때문에 강제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주변에서는 이모는 고아원에 맡기고 엄마에게 본인 인생을 살라고도 조언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해요. 이제 이모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자기뿐인데 차마 그 곁을 저 혼자 잘 살자고 떠날 수는 없었다고. 그 뒤로 엄마는 공장을 다니며 생계를 위해 일을 했어요. 학업도 중단하고 두 사람 몫의 생활비를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어린 동생을 돌보기 위해 집에서 바느질이나 전단지 접기 같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 놀기는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했고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에 선자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우연히도 쌀가게 아들이었던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망설이던 엄마에게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요. 당신과 가족이 되면 나에게도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난 가족이 또 생긴다는 생각만 해도 좋은걸? 오히려 아버지는 어린 동생이 있다는 말에 자기는 동생이 없어서 늘 쓸쓸했다며 기뻐하셨다고 해요. 동생이 어려서 자신은 딸 자식처럼 건사할 거라는 엄마의 말에도 꿋꿋하게 아유, 당신에게 딸이면 나에게도 딸이라니까 라고 하며 물러서지 않았다네요. 그렇게 자신은 괜찮다고 1년여를 설득해 겨우겨우 결혼까지 하고 나서도 엄마는 한동안 마음을 졸였대요.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막상 어린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직접 겪으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힘들게 번 돈을 왜 내 동생에게 투자해야 하냐며 싫어하진 않을까. 감사하게도 아빠는 매우 좋은 분이셨고 어린 이모에게 친구이자 오빠이자 형부,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조금은 늦게 30대의 중반에 부모님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바로 저였죠. 그리고 어느새 20대 중반이 된 이모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지금의 이모부도 연애 때부터 너무나 좋은 분이라 엄마 아빠도 매우 기뻐하며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이모부 역시
부모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기에 조금 더 삶이 넉넉했던 부모님께서 두 분의 결혼식까지 모두 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부는 아직도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때의 자신을 받아준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다섯 가족은 주택의 1, 2층에 살며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침, 저녁은 큰일이 없다면 꼭 모여서 먹고 주말에도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휴가도 같이 다녔죠. 특히나 유치원 교사가 될 만큼 아이를 좋아했던 이모는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기 어렵다는 병원의 판정을 받고 더더욱 하나뿐인 조카인 저를 아끼셨어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어느새 저는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고 부모님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쌀가게를 꾸준히 확장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고 이모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부설 유치원에서 일하고 이모부는 반도체 공장의 제조라인에서 일했어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한 결과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뭐야, 또 김치찌개야? 햄은? 아유, 햄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데. 난 햄 먹고 싶은데. 그럴 줄 알고 이모가 집에서 햄 구워왔지. 이모, 너는 아침부터 출근한다고 바쁜 애가 무슨 햄을 구워와? 아유, 언니도 참. 이거 굽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형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럼 처제 덕분에 아침부터 우리 윤호가 신이 났네. 역시 이모가 최고야.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아침마다 반찬 투정을 하는 사춘기 아들과 건강을 생각해서 핀잔 주는 엄마, 아침 식탁에 그릇을 올려두며 그걸 보고 그저 웃는 아빠와 매일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씩을 가지고 내려와 제일 먼저 반갑다고 나를 껴안아주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이모와 이모부. 우리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밥을 먹고 나는 이모와 함께 이모부 차에 타고 엄마는 아빠와 함께 차에 오르며 서로 잘 다녀오라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고 이따 저녁에 보자 하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평일 루틴이었죠. 매일 똑같았어요. 대화 내용이나 반찬은 다를까 이따 저녁에 보자고 그렇게 인사하고 각자의 길을 갔다가 해가 지면 다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 그게 일과였는데 그게 우리 가족이었는데 3교시 수업 시간 갑자기 앞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윤호 이모입니다. 윤호 좀 데려가도 될까요? 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께 귓속말을 하는 이모. 크게 놀란 표정의 선생님은 어서 가보라며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어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새하얗게 질려있는 이모. 그 얼굴을 보니 무언가 큰일이 났음은 분명했죠. 뭐야 이모, 무슨 일 있어? 윤호야, 무슨 일인지는 이모도 아직 확실하게 몰라서 가서 설명해 줄게. 가서? 뭐야, 우리 어디가? 어디 가는데? 이모는 말없이 제 손을 끌고 교문 밖으로 나아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꼭 붙들고 있었죠.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듯한 얼굴이었어요. 순천향병원으로 가주세요. 병원? 웬 병원이야 이모? 이모 어디 아파? 이모는 다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병원 응급실. 안녕하세요. 이춘옥 씨 보호자 연락받고 왔는데요. 아, 이춘옥 씨. 지금 긴급하게 수술 들어갔고요. 아까 수술 내용이랑 동의서 이야기는 들으셨죠? 여기 바로 서명해 주시면 돼요. 저희 형부는 서희남 씨 말씀이시죠? 우선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 먼저 작성해 주세요. 윤호야, 잠깐 여기 있어. 응급실 앞 대기 의자에 저를 앉히고 이모는 급하게 무엇인가를 적으러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는 이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이모를 부축했죠. 뭐야, 왜 그래, 이모? 이모 괜찮아?
이모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래, 이모?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이모는 대답 대신 저를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응급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이모부가 보였습니다. 윤호야, 여보! 이모부는 우선 이모를 부축해 대기 의자로 데려갔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여보, 어떡해. 우리 형부가, 어떡해, 여보. 왜, 무슨 일인데? 형부가, 형부가 죽었대. 돌아가셨대. 어떡해, 여보, 어떡해.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귓가에는 이모의 목소리만 계속 울려 퍼졌죠. 형부? 이모에게 형부면 우리 아빠인데. 멍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모, 우리 아빠가 왜? 아빠가 왜? 윤호야, 윤호야, 우리 아빠가 왜? 사고 당시에 바로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어요. 이모는 울면서 그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형체 없는 메아리처럼 간호사의 말이 허공 어딘가를 그저 맴돌았습니다.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가는 것 같았죠. 그 사이 다른 간호사가 와서 수술실을 안내해 줬어요. 우리 아빠가 죽었다면 수술은 뭔데? 엄마는 어디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울려 퍼졌고 간호사를 따라 수술실 앞으로 가는 내내 멍하기만 했습니다. 이모, 수술은 누가 받는 건데? 엄마는 왜 안 와? 이모는 아무 대답 없이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이모부가 제 손을 붙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윤호야, 지금 엄마가 수술 중이야.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대. 이모부, 수술 받으면 산대? 우리 엄마 수술 받으면 괜찮아진대? 이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호야, 언니. 아니, 엄마는 강하잖아. 이겨낼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 다 괜찮을 거야, 윤호야. 저희 세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엄마의 수술이 끝나길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춘옥 씨 보호자분? 네, 여기요. 이모가 다급하게 손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옥 씨가 수술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수술했잖아요. 수술했으면 살아야죠. 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수술했잖아. 수술했으면 살아야지. 살려야지. 살려내야지.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모가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다급하게 간호사들이 뛰어 말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까지도 저는 머리가 멍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거짓말이야. 지독한 농담 같았습니다.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할 최악의 만우절 장난 같았죠. 지금이라도 모두 다 서프라이즈였다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앞으로 말 잘 들으라며 웃으며 얼빠진 채 서 있는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러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도 아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울며 멱살을 잡던 이모는 갑작스레 기절하는 바람에 다시 응급실의 침대로 옮겨졌어요. 넋이 나간 채 얼빠진 표정으로 저는 그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부는 쓰러진 이모 대신 부모님의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정신을 차린 이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저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을 붙잡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야, 이모. 나 여기 있어. 윤호야. 이모, 이거 다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내가 자전거 사달라고 졸라서.
그래서 나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장난치는 거지? 재미없다, 이모. 하나도 재미없어. 엄마 아빠한테 재미없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해. 어? 이제 그만하자고 해. 목이 잔뜩 메인 목소리로 이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걱정하지 마. 이모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형사 두 분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모, 이모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에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3년. 사람을 둘이나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은 초범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고작 3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며칠 전 이문을 나설 때만 해도 엄마랑 아빠랑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이 집에 돌아오다니. 저는 이토록 낯설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낯설고 자꾸 화가 났어요. 잘못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 그 사람뿐인데 저는 엄한 곳에 자꾸 화가 났습니다. 윤호, 배고프지? 밥 먹을래? 뭐 시켜줄까? 괜찮다며? 응? 뭐라고? 괜찮다며? 괜찮을 거라며? 우리 엄마 수술 받으면 이겨낼 거라며? 이모가 그랬잖아. 이모부가 그랬잖아. 왜? 왜 거짓말해? 왜?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키기라도 하듯 악을 썼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를 떠올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음주운전자 대신 누군가 화낼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이모와 이모부를 원망했습니다. 마치 그 기분을 이해한다는 듯 이모랑 이모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분은 자연스럽게 아래층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난리를 칠까봐 제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를 집어삼킨 큰 분노에 한껏 삐뚤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게임을 미친 듯이 했어요. 하루 종일 총 쏘고 누굴 죽이고 게임 속에서 계속 분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PC방도 다니게 되고 PC방에 오랜 시간 있다 보니 거기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친구들이 나가서 담배 필 때 괜히 따라 나가서 몇 번 피워보고 비행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공부나 학교 생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담배 피고 어울려 다니다가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러다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애들 걸 뺐고 제 안에 있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기름을 부은 듯이 점점 거세졌죠. 그러다 우연히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아마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괜히 이유를 붙여 싸움을 한 것 같아요. 평소 게임 속에서만 사람을 때리고 싸우다가 진짜 싸움을 하게 됐을 때는 뭐랄까 일종의 쾌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상대는 그냥 나와 비슷한 학생인데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를 표출했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한참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경찰서더라고요. 서윤호 학생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 내 보호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윤호 학생 이모입니다. 아니라고요. 내 보호자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죽었다고. 저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랑 이모부에게 그날 일이 얼마나 상처였을까 싶어요.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대해주신 분들인데 그날도 사고 쳤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어허 학생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보호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죽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모랑 이모부는 주변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학교에서는 학폭위로 연애만 난리도 아니었고, 이모랑 이모부가 학교로 달려가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여 부탁했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에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당시 표현이 서툴던 저는 그 모습에 그저 또 화가 났어요.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이모랑 이모부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우리 윤호 어떡하지? 에휴,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도 좋겠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윤호를 감싸주기에는 우리가. 아니야, 여보. 그냥 시간 더 필요한 걸 거야. 게다가 괜히 전문가가 있겠어? 윤호에게 필요한 도움을 다 줍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모랑 이모부는 상담을 권유했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선뜻 답하는 제 모습에 꽤 놀란 눈치더라고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청소년 상담가를 어렵게 예약했다며 학교 끝나고 상담소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저는 상담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또다시 경찰서에 가게 됐죠. 서윤호 학생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윤호 이모입니다. 상담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이모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에 헐레벌떡 다시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서윤호 학생이 오늘 자전거를 훔쳤는데 그게 꽤 고가의 제품이라 자전거 소유주분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애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돌아다녀? 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 죄송합니다. 혹시 상한 데가 있다면 변상. 지금 변상이 문제야? 알고 보니 그 자전거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반항하고 싶은 마음에 훔치려던 거였거든요. 이모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고 자전거를 훔치느라 잘라낸 체인 비용 정도만 보상하는 데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모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윤호야, 혹시 어제 자전거 갖고 싶어서 훔친 거니? 왜? 사주기라도 하게? 그래, 사줄게. 뭐? 윤호가 갖고 싶었던 거면 사줄게. 진짜?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지금까지 잘한 것도 없고 심지어 훔치려던 자전거를 사주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뭐야? 왜? 그럴 거면 그냥 그 돈 나 줘. PC방이나 실컷 가게. 그냥 사주겠다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 뭔데? 윤호가 이번 시험에서 지난번보다 등수가 오르면 사줄게. 지난번보다? 응? 막 몇 등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난번보다 한 등수라도 오르면 바로 사줄게. 뭐야, 진짜? 지난 시험에서 전교 꼴찌를 기록한 저는 의아했어요. 한 등수라니? 그렇게 쉬운 제안을? 그런 비싼 자전거를 사주겠다니 저로서는 흥미로운 제안이었죠. 전교 꼴찌인데 등수 한 개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게다가 이전에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 좋아. 그래, 그럼 약속. 이모는 싫다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저 등수를 올려서 당황하는 이모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쓰며 골탕 먹일 생각뿐이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 공부를 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1년 가까이 공부를 너무 쉬어서인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원래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만큼요. 그래도 그 전에 꽤 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아이씨 몰라 하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시험지를 보는데 머릿속이 하얗더라고요. 분명 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계속 헷갈리고 그리고 어김없이 나온 시험 결과. 아니나 다를까 또 꼴찌더군요. 아, 망했다. 저는 자전거를 못 받는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실망할 이모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 시험에 그렇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래도 약간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등수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등으로 고칠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등수의 끝자리가 1이더라고요. 아예 다 지우고 다른 숫자로 쓰면 티가 많이 날 텐데 고민을 하던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에 자리들을 지워 1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누군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어리석었다 싶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모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성적표. 어디 우리 윤호가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 볼까? 저는 이모에게 등수를 고친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윤호야, 1등이야? 1등? 아, 그렇다니까. 거기 써 있잖아. 우리 윤호가 1등? 1등이라고? 세상에, 윤호야, 잘했어. 대단하다. 아, 그래, 알았다니까. 빨리 자전거나 사줘. 그래, 사줘야지. 우리 윤호가 1등을 했는데 사주고 말고. 이모는 제 손을 끌어 동네의 자전거 가게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등수를 올려도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진짜로 선물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이모가 웃는 얼굴이나 보자. 그게 다였는데. 어쩌지? 윤호가 지난번에 갖고 싶던 똑같은 자전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 됐어. 자전거 필요 없어. 다른 거라도 골라봐, 윤호야. 어서. 아, 됐다니까. 저는 자전거를 고르라는 이모의 성화에 저렴한 자전거 하나를 골랐어요. 그걸로 괜찮아?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는데. 아, 됐어. 자전거 비싸봤자 누가 훔쳐가긴 하지. 사장님, 이걸로 주세요. 저희 조카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선물 사주는 거예요. 아유, 뭐하러 그런 말을 해. 허허, 1등을 하다니 좋으시겠어요? 대단하네, 학생. 저는 부끄러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양심에 찔리는데 그것으로 칭찬까지 받다니 지금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육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이모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 학교에 간식까지 돌렸습니다. 이모 뭐야? 윤호야. 우리 윤호가 1등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애들 좋아하는 치킨이랑 피자로 준비했는데 괜찮지? 이모가 사준 치킨이랑 피자를 먹는 친구들을 보니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 친구들은 내가 1등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조마조마했죠. 담임 선생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한 눈치였고요. 다행히 친구들은 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없이 간식만 먹더군요. 저는 양심이 너무 찔려서 바늘을 목구멍으로 삼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이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윤호야, 시간 있니? 왜? 윤호야, 이번에 성적 올리기로 약속한 거 지켜줘서 고마워. 아, 뭐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가. 이모는 퉁명스럽게 말하는 제 손을 붙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윤호야, 그동안 많이 힘든 거 알아. 이모도 마음이 힘들어서 너한테 좋은 대처를 못했던 것도 알고, 널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저 기다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 그치만 이모는 항상 알고 있었어. 윤호, 네가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올 거란 거. 아니, 부모님이 떠나가신 건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가 늘 윤호 곁에 있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우린 윤호가 우리 가족이라서 너무 기쁘거든. 윤호가 힘들어하며 방황하던 때에도 이모랑 이모부는 윤호를 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곁에 있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제 손등을 두드리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던 어디에 있던 무슨 상황에 부닥쳤던 이모랑 이모부는 너의 가족이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가족이고 늘 너를 응원하고 네 곁을 지킬 거란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기 위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이모부도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은 제가 부서질 듯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우린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우리는 기꺼이 네 보호자가 될 거고 항상 내 가족일 거야. 사랑한다 윤호야. 그리고 고마워. 힘든 상황에도 잘 버텨줘서 우린 네가 매일 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알아요. 이모랑 이모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두 분의 진심을 듣고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따끔거리던 심장도
늘 목에 가시가 걸린 듯했던 답답함도 모두 사라졌죠. 대신에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미 엄마 아빠를 잃었어요. 하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기꺼이 제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 주셨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이모와 이모부마저 잃게 될지도 몰라요. 마침내 흐려졌던 눈이 맑아지고 생각이 멈춰있던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줄여나갔고 집에서는 게임 대신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학교에 갔고 수업에서도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꺼번에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놀던 습관을 버리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친구들은 옆에서 끝없이 같이 놀자며 저를 꼬드겼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 버티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주변의 어른들과 선생님들에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쌓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남들도 다 가는 학교, 제가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저를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주는 이모와 이모부가 있었으니까요.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그의 겨울방학은 놓쳤던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 이 악물고 노력하느라 추위도 잊은 채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으로 진학했어요.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과 멀어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를 잘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기도 했고요. 윤호야, 학교가 멀어서 다니기 힘들 텐데 어쩌니? 괜찮아. 이모가 사준 자전거 덕분에 그거 타면 진짜 빨리 가. 덕분에 운동도 되고. 그래도 힘들 텐데 이모가 태워다 줄까? 이모도 출근해야 하잖아. 오히려 시간이 여유 있어서 영어 듣기나 강의도 들으면서 다니니까 더 좋은데. 공부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꼭 말하고. 그럼 당연하지. 이모부, 그런 의미로 오늘 이모부가 사주는 치킨이 먹고 싶은데. 하하,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치킨 먹자. 예, 감사합니다, 이모부. 그동안 방황하며 얼어붙었던 시간들이 눈처럼 녹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참 많이도 힘들게 두 사람, 아니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면 저의 부모님까지 내 사람 속을 무던히도 썩였었죠. 저는 그동안의 죄송함에 학생인 제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죽게 한 그런 인간에게 그런 하찮은 형벌을 내린 사람들 대신 진짜 법과 정의를 심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죽을 듯이 노력했어요. 제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의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침내 고3 지독했던 수능이 끝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모와 이모부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모, 이모부, 합격. 나 합격이야. 뭐? 아이고, 윤호야. 아이고, 장하다. 우리 윤호 장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됐구나. 윤호야, 잘 됐다. 잘했어. 아니야, 다 이모랑 이모부 덕분이야. 이모랑 이모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거야. 계속 나쁜 짓만 하고 다녔을 거야. 고마워, 이모, 이모부. 고마워. 아니야, 윤호야. 윤호가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고마워, 윤호야. 잘 자라줘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번에야말로 이모랑 이모부는 진짜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법대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동네 입구와 아파트 앞에는 플랜카드까지 걸었습니다. 서이남 이춘옥의 아들 서윤호의 법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플랜카드에 부모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자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와 이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모! 윤호 왔어? 밖에 플랜카드 뭐야? 봤어? 우리 윤호 너무 대단해서 자랑하려고.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엄마 아빠 이름을 썼어? 그럼 누구 이름을 써? 이모! 이모랑 이모부가 아무리 예뻐해도 우리 윤호는 엄마 아빠 아들이잖아. 힘든 시기 겪으면서 키운 건 이모, 이모부잖아.
그걸 왜 엄마 아빠 공으로 돌려? 왜? 그래서, 그래서 윤호야. 이모는 진정하고 앉으라는 듯 자신의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윤호야, 네가 법대 합격하고 이모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 몰라. 좋으시겠어요. 대단하세요. 조카 잘 키우셨어요. 그런 말들이야. 그게 뭐 맞잖아. 이모랑 이모부가 나 잘 키운 거 맞잖아. 아니야. 이모가 너 잘 키운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너희 엄마 아빠가 키운 거잖아. 그치만, 그치만 그 뒤로 힘든 건 이모가 다 겪었잖아. 그때 힘든 게 왜 힘들었던 건데 언니랑 형부가 언니랑 형부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윤호 너도 그렇게 힘든 시기 겪지 않았을 거야. 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네 엄마 아빠가 되어졌다면 너도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겠지. 정작 중학생쯤까지 사춘기도 없이 착하고 바르게 키운 건 너희 엄마랑 아빠였어. 근데 사람들은 네가 대학을 잘 갔다는 이유로 그 공을 다 나한테로 돌려. 근데 말이지 윤호야. 이모는 너희 부모님이 살아있었다면 그랬다면 네가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윤호는 이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훌륭하지. 근데 어릴 적부터 이모를 키워준 것도 너희 엄마 아빠거든. 윤호가 생각하는 훌륭한 이모는 다 너희 엄마 아빠 덕분이야. 그리고 이모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조카 잘 키웠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윤호 이렇게 예쁘고 바르고 대단하게 잘 키운 거. 사실 우리 언니 형부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공은 다 우리 언니랑 형부가 받아야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일일이 붙잡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플랜카드에다가 티낸 거야. 윤호야, 이모는 이미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칭찬에 배불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배부르게 칭찬받을.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전보다 많이 의젓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칠고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남들보다 더 빨리 철이 들었다고.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게도 더 어른스러운 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거 보면 철부지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그 후 대학 생활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서 애를 썼고 군대에 있는 동안도 오직 공부 또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잠도 거의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3년. 남들은 여러 번 떨어지는 사법고시를 저는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던 이모와 이모부가 아니었다면 많이 힘들었겠죠. 합격 발표가 나던 날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이모와 이모부를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그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거실에서 부모님 사진을 보고 있는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는 혼자서 제 부모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언니, 봤어? 우리 윤호 사법고시 합격했어. 형부 맨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우리 윤호는 형부 닮아서 똑똑할 거라고 큰소리쳤는데 진짜였어요. 우리 윤호가 이제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도 될 수 있어요. 언니, 형부, 우리 윤호 너무 바르고 예쁘게 잘 컸어. 너무너무 착하고 예쁘게. 너무 잘 컸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언니랑 형부가 예쁘게 낳은 아들한테 효도는 내가 다 받고 있잖아. 뭐가 급해서 그렇게 일찍 가?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앞에서는 슬픔을 티내지 않았던 이모였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기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줬던 이모에게도 역시 부모님 같은 분들이었는데 속으로는 정말 많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고 또 정말 많이 슬펐을 텐데 이모는 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슬픔을 혼자 삭히며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모가 슬픈 티를 내면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항상 속으로만 그 슬픔을 삼켰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저는 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빼고는 처음으로 집을 오랫동안 떠나는 거라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이모랑 짐을 정리하는데 중학생 때 제가 고친 성적표가 나오더군요. 이모, 이거 기억나? 어머, 이거 중학생 때 네가 처음으로 1등 했던 시험이잖아. 이모가 자전거 사준다고 해서. 맞아. 그때 자전거 사줬었는데. 이모, 사실 있잖아. 전 오랫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오늘에서야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때 1등 한 거 말이야. 거짓말이었던 거? 어? 그거 네가 성적표 고친 거였잖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성적표 받고 다음날 바로 알았지. 뭐, 다음날? 뭐야, 어떡해?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그때 이모랑 고기 사러 갔던 정육점집 기억나?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들이 그때 시험에서 1등 했었더라. 그 다음날 우연히 그 집 엄마를 만났는데 네가 1등해서 고기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기 아들이 1등 했다고. 아무래도 거짓말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걸 다 알고서 자전거도 그대로 놔두고 애들한테 피자까지 돌렸다고? 응, 이모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성적표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혼을 낼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그러다가 윤호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 자전거를 갖고 싶어서? 그 정도로 가지고 싶었나? 근데 왠지 그게 다가 아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윤호가 거짓말을 한 게 어쩌면 이모랑 이모부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었어. 몰랐습니다. 이모가 그저 제 하찮은 거짓말에 속았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다정한 생각으로 저를 믿어주는 척 했었다는 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이모랑 했던 약속이잖아. 모처럼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아서,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혹시 윤호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 믿어주자. 한 번만 믿어주고 잘했다고,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자. 성적을 올려서 잘한 게 아니라 이모랑 약속을 지켜줘서. 그게 잘했다, 고맙다.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좀 오바해서라도 네가 성적 올렸다는 걸 믿고 있다 표현하고 싶었지. 그리고 겸사겸사 학교에서 내 기도 살려주고 말이야. 어릴 때는 학교에서 간식 한번 쏘는 거 그것도 엄청 콧대 높아지잖아. 이모, 저는 이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이모, 이모 말처럼. 나 그때 잠깐 공부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어. 근데 잘 안 되더라. 이미 오랫동안 놀아서 공부가 너무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시험 첫날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 뒤로는 아예 의욕이 안 생기더라. 근데, 근데 그때 이모랑 이모부가 나 믿어주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고마워 이모, 나 믿어줘서. 나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아니야, 윤호야. 이모가 고마워. 엄마 아빠 없이 이렇게 잘 커져서. 이모랑 이모부가 윤호 많이 사랑하지만 진짜 엄마 아빠랑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아. 그런데도 늘 이모랑 이모부 잘 따라주고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네 엄마랑 아빠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눈물 그렁그렁한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우리는 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모부가 어리둥절해하며 저희를 쳐다보자 저희 두 사람은 짠 것도 아닌데 누가 뭘 것 없이 이모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또 한참을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을 공부하다 보니 저는 어린 날 제가 했던 큰 거짓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거짓말이 옳다. 그때 제 행동을 잘했다고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주변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혹시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 거짓말을 나무라는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로펌에서 변호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과 인맥도 많이 생겼고 언젠가는 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꼭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반성의 시간을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저와 같은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곁은 늘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든든한 이모와 이모부가 함께 하겠죠. 앞으로도 저는 부모님 대신 어린 저를 거두어 자식처럼 키워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더 자랑스러운 조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의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기를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 희망과 용기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